자,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틀린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7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자,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어요. 원점을 출발했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 알려주는 녀석이 얘가 뭐냐면 처음 위치가 0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처음 위치가 0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자, 속도 ft, p의 속도죠.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4t가 주었어. 그 다음에 gt, q의 속도는 2t라고 주었어. 자, 우리가 문제에서 미분 파트에서는 속도와 가속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 파트에서는 속도와 거리를 배웁니다. 자, 분명히 이런 관계가 있어요. 위치에 관련된 녀석을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죠. 마찬가지로 속도를 갖다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자, 문제 형태는 위치를 주고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미분 문제겠죠. 근데 속도를 주고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적분 문제가 되는 거야. 둘은 서로 역연상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진 게, 얘는 뭘 주어진 거라고? 얘가 바로 속도를 주어진 거야. 속도를 주어지고 뭐라 그랬냐면, 두 점 t가 0부터 3 사이에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속도를 주고 우리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속도를 주고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나는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pt를 구한다, 즉 p의 위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테그랄 3t제곱 마이너스 4t를 적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을 하면 t3승의 마이너스 2t제곱에 적분함수 c가 생기는데 처음 위치가 0이라 했잖아. 그럼 시간이 처음일 때는 0을 가리켜 0을 집어넣으면 빵이 돼서 얘는 c값은 0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xqt, q에 관한 위치를 구해서 적분을 때리면 되죠. 자, 2t를 갖다가 속도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t제곱 플러스 적분함수 c가 생기는데 둘 다 처음 위치가 0이었으니까 이때의 c도 0이 돼요. 그래서 두 상역의 위치를 구했어. 근데 누가 더 위치가 더 큰지를 모르니까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는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주면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서 거리는 얘가 1이고 얘가 3인데 이 사이의 거리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변수들이니까 누가 더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거리를 y라고 볼게요. y라는 녀석은 xpt에서 xqt를 이렇게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t3승 마이너스 2t제곱에서 마이너스 t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3t제곱의 절대값. 이게 거리인 거예요. 이게 거리. 근데 요 범위 내에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저 범위 내에서 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건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지워서, 이쪽을 이제 싹 다 지워가지고 거리가 t가 0부터 3까지 해서 거리 y는 절대값 t3승 마이너스 3t제곱,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전체 절대값을 씌우는 거는 어떻게 그린 거죠? y는 t3승 마이너스 3t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대칭 이동시켜서.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3차 그래프를 그릴 때 방법이 미분을 해서 그려도 되고 인수분해를 해서 x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죠. 즉 얘가 x절편과의 교점이 하나는 0이 될 거고 하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3승의 개수는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 y축, t축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x축, t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이 y라는 녀석의 그래프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금 0부터 3까지 요 사이에서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져 있는 거냐? 여기서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이거에 대한 극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게 자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 팔행이 부분은 위로 꺾어 올린 거니까 얘를 갖다가 x축 대칭을 시킨 거니까 이 팔행이 부분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3t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이제 극점을 구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때리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고 그때 마이너스 3t로 묶어주면 t-2가 돼서 t는 0하고 2가 될 건데 여기 0에서의 극점이 있고 2에서의 극점이 있겠죠.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함수값 즉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므로 8 빼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바로 최대값은 4가 되겠더라. 그래서 선지에서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속도와 가속도, 즉 적분을 이용해서 위치 함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리라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하는 최대 최소 문제와 속도와 가속도 문제, 속도와 거리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들아. 두 가지 개념이 그냥 섞여 있는 것 뿐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인지를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림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다음으로 이제 20번 문제를 풀 건데 자, 20번 문제를 풀 건데 이런 합답형 문제죠. 지금 A가 B보다 1보다 큰 녀석의 자연수. 자, 이런 거는 항상 밑줄을 쳐놓고 가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가는 거예요. 자연수 AB. 이런 식의 표현에서 좌표 평면이 얘 직선 L이 있는데 지금 L이라는 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X 로그 4의 A 플러스 Y 로그 8의 B는 1이라고 주어지죠. 자, 지금 이 구조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주어진 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잘 안 쓰긴 하는데 얘가 뭘 알려준 거냐면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A분의 X가 1이 되는 거니까 바로 요게 바로 X절편이에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가 B가 돼야지 1이 되니까 0, B 이런 식으로 요런 값들의 지금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알려주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역수로 취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도 이런 식으로 역수를 취해서 쓸 수가 있어서 얘에 대한 X축과 만나는 점 A좌표가 X절편인데 바로 로그 A의 4,0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좌표로 바로 0, 로그 B의 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좌표와 B좌표를 일단 구해놓은 상태에서 기억, 니은, 이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 니은, 이웃 구하기 전에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로그 P의 8에는 이 정도 있던 상태 B점이 여기 0, 로그 B의 8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 A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 미지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녀석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 놓고 지금 기억에서 물어본 게 지금 OA 길이가 OB 길이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 길이보다 작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길이를
길이는 당연히 요 녀석의 좌표가 될 거잖아.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당연히 요 녀석이 될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로그 A의 4가 로그 B의 8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쵸? 그러면 로그의 대소관계를 물어본 건데 지금 밑이 뭐합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밑을 같게 해줘야 되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다시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2하고 3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근데 역수를 취해 보세요. 그럼 누가 더 커집니까? 얘가 더 커지죠. 둘 다 똑같은 양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부호가 똑같을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얘도 밑변환을 시켜버리면 밑변환을 시키면 부등호가 이렇게 홀딱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얘네 둘이 누가 더 크냐 물어본 거고 양쪽에 로그 8의 b를 곱하면 로그 4의 a분의 로그 8의 이렇게 하지 말고 로그 4의 a랑 결국은 로그 8의 b를 비교하면 돼요.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 2분의 1 떨어질 거고 얘는 2의 3승이니까 여기 3분의 1 떨어지면서 그쵸? 그때 얘는 a의 2분의 1 쓰니까 루트 2분의 1 승을 적을게. 그 다음에 얘 이쪽은 b의 3분의 1 승이죠. 그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밑은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큰 쪽이 더 클 거야. 그래서 양쪽을 6승씩을 씌워주면 얘는 3승이 되고 얘는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A가 B보다 더 큰데 당연히 3승한 게 더 커지겠죠. 그러므로 이 값이 더 클 거고. 맞습니까? 자, 이 값이 더 크다 보니까 얘 값이 더 크다 보니까 잠깐만 누가 더 큰 거야? OA보다 OB가 더 크다. 육승식을 하면 3승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보니까 결국 역수를 취한 얘는 얘보다 얘가 더 작겠죠. 얘가 더 크겠죠. 그렇죠? 로그 b의 8이 더 크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집어넣으세요. B는 2 같은 거 집어넣어보고 A는 4 같은 거 집어넣으세요. 자연수 아무거나 대입해서 얘는 3이고 얘는 뭐야? 1이니까 1이 더 크구나. 자연수니까 B는 무조건 2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면 2의 거듭골 형태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기억에서 로그 B의 8이 로그 A의 4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야. 기억과 니은에 있는 내용들은 꼭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볼게요. 니은을 보면 점 3분의 2, 1이 직선 L 위의 점이면 AB 길이는 루트 1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즉 3분의 2, 1이라는 녀석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 위의 점이 나오면 X좌표나 Y좌표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3분의 2 로그 4의 A 더하기 로그 8의 B Y에다 1 집어넣는 거야. 이 값이 1이냐 이걸 만족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에서 지워질 거고요. 얘는 2의 3세가 여기 3분의 1이 되겠죠. 똑같이 개수가 3분의 1로 나와서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로 묶여집니다. 이렇게 그 값이 1이 되는 거야. 자, 양쪽에 3을 곱해주면 로그 2의 미치 같은 녀석 합은 진수끼리 곱이 될 거고 양쪽에 3을 곱하면 3이 돼서 최종적인 결과로 AB가 모임을 알려준 거예요. 8임을 알려준 거죠. 근데 얘가 자연수고 A가 더 큰 거니까 얘네들이 약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약수가 되겠죠. 부정방정식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8 아니면 1이 돼야 되고 아니면 4 아니면 2 두 개밖에 없는데 B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가 얼마고 4면 1이 되는 거고 얘가 2면 3이 되다 보니까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은 루트 10이 되니까 니은도 뭐하는 녀석이야? 맞는 녀석입니다. 기억도 맞는 녀석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는 항상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을 풀 때 관건은 뭐가 관건입니까? 디귿이 관건이에요. 디귿이 항상 관건인데
디귿 한번 보자고. 자, 디귿을 보면 디귿은 뭐라고 적었냐면 직선 L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지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B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LB를 지나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그러니까 X, Y가 모두 자연수인 녀석의 점들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길이가 더 긴다는 걸 알았고 이 길이가 더 짧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의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요점의 좌표를 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3분의 2,1이 되니까 이 녀석이 얼마 됐어? 1이 됐고 이 녀석이 얼마 됐어? 3이 됐죠. 그럼 생각해봐. 자연수가 되려면 x는 1이라는 선과 y는 1이라는 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이게 첫 번째부터 출발인데 얘보다 뭐합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출발이야. 그럼 x는 1, x는 2, y는 2, y는 3 이런 것들이 자연수인 점들이 다 얘보다 바깥에 있어요. 거기 지금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 있어야 된다.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극구가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 교수님들이 기억 니은을 괜히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디귿을 풀기 위해서 기억 니은의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얘가 최소값이 자연수가 1이 되는 거니까 아, 얘가 절대로 제일 작은 A가 제일 뭐야? A가 4가 되고 B가 2가 되는 경우가 제일 작은 경우가 자연수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요 녀석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B가 2가 되는 경우가 제일 작기 때문에 얘는 A가 적어도 3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3이 되면 로그 3의 4가 되는 거는 1을 조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이 한 이 정도 되는데 무조건 여기에 y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y는 1이면서.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풀이죠. 여기 지금 수능 완성에 관련된 해답지를 보면 되게 잡다하게 많이 써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능 형태를 보면 이렇게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문제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이어서 할게. 21번. 당연히 객관식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 있고 이해력과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양의 실수 t와 함수 fx는 마이너스 x함수 플러스 9x 절대값에 대하여 y는 fx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점 p점이 있어. t, ft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죠. 그거와 x축 위에 점 q점이 있는데 얘가 q, 0이야. 얘도 지금 모르는 점이죠. 자, 그것이 있는데 그때 직선 pq와 그 다음에 y는 f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거를 gt라고 새롭게 정의 내렸어요. 이렇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 문제가 나오면 빨리 이 함수는 t에 관한 함수고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직선과 y는 fx의 교점의 개수도 달라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나왔어요.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A라는 집합이 주어졌는데 A라는 집합은 A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그때 이 원소가 뭐냐면 리미트 t를 A로 보냈는데 A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냈을 때의 극한값과 리미트 t를 A로 보냈을 때의 우극한값이 서로 같은 녀석, 즉 자극한과 우극한값이 같은 녀석을 만족시키는 t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 표현을. 그래서 B는 어떤 집합이냐면 얘는 B라고 줘줬는데 얘는 함수 GT에서 T는 B에서 불연속인 점을 가리키는 거야. 불연속. 아, B라는 집합은 GT가 불연속인 점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야. 근데 조건이 뭐가 좋았냐면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얘가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걸 해석하면 t는 gt라는 함수는 t는 2에서는 뭘 가진다고? 불연속이고 불연속이긴 한데 그때 자극한과 우극한은 같다라는 정보를 준 거야. 이 값이 같다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럼 얘를 왜 주어졌을까 생각을 하고 저 녀석을 t는 2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불연속이구나 라고 한 거야. 그럼 저 정보를 왜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얘 gt를 구해보면 알겠죠. 그때 fx가 지금 뭐라고 줬냐면 x가 0보다 커 같은 데에서는 절대값이니까 풀어줘야죠.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9x라고 쓸 거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3승 빼기 9x가 되겠죠. 자, 일단 0보다 큰 구간은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그냥 x절편 찍어주면 돼요. 자, 3인 거 있고 0인 거 있고 마이너스 3 있는 원점 대칭의 함수고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냥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인데 0보다 큰 데서만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데는 얘는 x절편이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은 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든 구간에서 0보다 작아요.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그냥 감소라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감소. 그리고 0점에서는 0을 만족하죠. 자 이런 그래프인데 t가 2인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있어. t가 2인 점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p는 여기 위를 움직이는 거야. 양수니까 여기 위를 막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위로 움직일 거고 q가 미지수다 보니까 q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를 일단 놔둬봐야 돼. 모르는 대로니까. 그래서 q가 맨 처음에는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q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보가 나온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봐봐. t가 2인 점에서의 이 기울기의 교점의 개수. 이 직선과 t가 2일 때의 교점의 개수는 한 개죠. 한 개. 이때 한 개야. 한 개. 근데 t가 2보다 조금 큰데 t가 2보다 조금 큰데면 여기 점을 지날 거 아니야?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교점의 개수는 한 개가 되죠. 그리고 2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교점을 이렇게 그었더니 얘도 한 개야. 그러면 자극한과 우극한은 같은데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한 개 한 개 한 개 다 똑같기 때문에 q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q가 어디 있을 때? q가 이번엔 2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요렇게 그었을 때 직선 만나는 거 한 개야. 자 얘보다 조금 큰데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얘도 한 개예요. 얘보다 조금 작은데 여기를 이렇게 이어도 몇 개야? 여기서 하나 만나고 저 위로 올라가서 하나 만나니까 여기 세 개 만나. 그럼 얘는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달라서 q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q가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만나면 t가 2일 때 세 개야. 이렇게 그려도 여기 올라가다 무조건 만나요. 직선은. 뭐가 돼? 세 개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3개예요. 그러니까 q가 여기 있는 녀석이 돼도 안 되고 여기 있을 때도 안 돼요. 해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q가 어디 있냐면 봐봐. t는 2에서 이렇게 접할 때 요때 만족하는 여기점을 내가 만약에 a점을 한다면 자 얘랑 요 상태에서 만났을 때 t가 2점에서 이렇게 접할 때 x좌표를 말하는 거야. 뭔지는 몰라 지금. 어쨌든 q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이 내용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해보면 알죠. 자, t가 2일 때는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두 개 만나, 두 개. 자, 2보다 조금 큰 데를 갖다 이렇게 조금 큰 데를 그으면 이렇게 그려서 하나, 둘, 세 개가 만나, 세 개. 그리고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이렇게 그으면 얘도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만나. 그러니까 그려보면 알아. 그러니까 자극한하고 우극한은 같은데 t가 2일 때는 두 개, 함수값이 2잖아. 그러면 자극한, 우극한은 같은데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이 된다. 그래서 q가 여기 점에 있다라는 걸 알려준 정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q값을 알려준 거야. q값을. 그럼 q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Q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가 2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요 X절편을 가리키는 거니까 자, 여기 접점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쉽죠? 그럼 여기다 이제 T가 2일 때니까 2를 집어넣으면 2, 저 위에다 집어넣으면 2식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18이니까 2,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 그러면 y-10은 자, 여기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죠?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때 x좌표는 2라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죠? 그때 y가 0일 때 x값이 요점이다. x절편이니까.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0은 자, 우변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3x 1로 넘기고 1로 넘기면 16이 돼가지고 요 점의 Q점이 3분의 16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Q점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 있을 때도 해보면 이렇게 만나면 3개,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3개, 얘보다 조금 작아지면 3개. 그래서 얘도 불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Q점이 3분의 16인 거를 알려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얘는 이제 다 지워주면 되고 그래 놓고 뭘 구하라 했냐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뭐냐면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인 거야. 그러면 GT라는 함수를 구해서 불연속점이 나오는 X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 만족시키는 걸 구하는 건 결국 GT 구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프 똑바로 그려가지고 다시 하실 거예요. 잘 봐. 이런 식으로 그려서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 3분의 16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점이 3분의 16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Q점이에요. Q점. 3분의 16,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래 놓고 보면은 이제 분명히 얘는 t에 관한 함수니까 t가 막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양의 실수 t라고 했으니까 내가 gt를 구할 때 t가 0보다 클 때부터 보시면 돼요. 이제는 보기가 편해. q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t가 0보다 클 때 보시면 이렇게 이으면 되거든요. t가 대략적으로 양수일 때 여기 2일 때 있고 여기 3일 때 있고 이런 점들 주의해서 봐야죠. 자, 그럼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만나니까 일단 이때의 교점 개수 함수값, 교점 개수가 함수값이니까 3개야. 어디까지 3개였어요? 얘가 계속 이렇게 오면서 계속 만나다가 여기 접할 때, 요렇게 접할 때까지 요 사이에 있는 t값에서는 다 뭐예요? 3개가 만나는 거지. 그래놓고 여기 오는 순간 2개가 만나는 거니까 2보다 작을 때까지는 3개고 t가 2일 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개가 되겠지. 하나, 2개. 그리고 다시 얘보다 커지면 얘 기울기가 좀 더 작아지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다시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t가 2보다 뭐 할 때? 클 때 다시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t가 2일 때에서 얘가 좌악하고 우악하고 함수값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t는 2에서 일단은 불연속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야. 지금 저 t좌표들. 자, 그래 놓고 얘가 이제 점점 오면서 계속 이렇게 3개를 만나는 건데 어디까지? 얘가 만약에 t가 3이 왔어. 이렇게 이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3이 왔을 때는 이렇게 그려져서 몇 개가 만나요? 2개가 만나죠.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가 3개고 t가 3일 때는 다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t가 3보다 큰 좌표 여기다 찍으면 얘는 이렇게 그려서 이제 몇 개 만나는 거예요? 2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3보다 뭐 할 때? 클 때는 다시 2개가 되는 거야. 한 개. 미안해. 한 개가 되죠. 그러면 또 뭘 알 수 있어? t는 3에서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봐봐.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다가 여기 요렇게 t가 3분의 16일 때까지가 한 개인데 만약 얘보다 조금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위에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t가
요 좌표 3분의 16인 여기 있을 때는 1개인데 얘가 만약 얘가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2개에서 만나는 거야. 또 2개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3분의 16까지가 몇 개고? 1개고 t가 다시 3분의 16일 때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얘보다 커지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도 하나 만나. 3개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3분의 16보다 이제 계속 커지는 순간에는 여기 계속 2개 만나면서 이렇게 여기 3개 만나는 거니까 t가 3분의 16보다 클 때도 계속 3개를 만나는데 언제까지 3개가 만나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도 이렇게 여기 접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이쪽에서. 그때의 점을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B라고 그러면 B까지 전까지는 몇 개를 만나? 3개를 만나요. 이렇게 2개 만나고 저 위에서 만나고. 근데 만약에 B가 되면 여기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 하나 만나고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 만나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 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인 점에까지는 몇 개 만나고 3개 만나고 t가 베타일 때는 다시 몇 개? 2개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t가 베타보다 다시 커지면 이 접하는 것보다 다시 커지면 이제 여기 정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쪽에서 1개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t는 뭐에서? 베타에서도 불연속이고 t는 3분의 16에서도 불연속인 거예요. 자악한 우욱한 함수값이 같은 게 연속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 더하기 이 베타인 점을 구하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여기 점에서 요 3분의 16,0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 접점의 x좌표 요 b를 구하는 거예요. 요 b라고 해요. b. 그럼 이제 저것만 구하면 끝나요. 그럼 다시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6에다가 이제 b만 여기다 b만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곡선 밖에 접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그것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어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3분의 16,0 그럼 요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 b라고 했을까? b, f, b라고 넣으면 되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 방정식은 일단 접점 세팅한 다음에 y-fb는 여기다 b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b3승 플러스 9b가 될 거고 f'b는 여기서 미분해서 b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9에 그 다음에 x-s 좌표는 b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조건 하나 대입해서 우리 b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3분의 16 집어넣을 거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얘는 b3승 마이너스 9b가 될 거고 자 3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에 16 곱하니까 마이너스 16b제곱 3 곱해주면 3에다 16 더하니까 플러스 48 그리고 마이너스 b 곱하면 플러스 3b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구하니까 마이너스 9b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이쪽에 b 3승을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고 그러면 0은 얼마 됩니까? 2b 3승 얘도 썼으니까 지워주시고 마이너스 16b제곱에 플러스 48이 될 거야. 자 2로 나눠주면 b3승 마이너스 8b제곱 플러스 24는 0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여기서 그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요 점이 2라는 점을 x좌표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의 하나의 근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조리치법을 쓰면 1 마이너스 8 1승에서 0이니까 그 다음 24 이렇게 써서 내가 여기다 뭐 할 거라고? 2를 집어넣을 거라고. 근이 하나는 2니까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하면서 0이 되겠죠.
그러면 1차식을 쓰고 나면 이제 2차식이 나는 거니까 여기도 지울게. 이거 필요 없어.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얘는 b-2라는 녀석이 나오고 2차식이 개수가 b제곱 마이너스 6b 6b 마이너스 12 이 값이 0이 나오더라.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b값을 구해야 돼. 모든 x좌표를 다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근해공식 써야지. 그럼 b는 2a분의 2분의 짝수계수네 6이니까 짝수계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b-3 풀어 마이너 3의 주 9 빼기 ac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3 풀마에 루트 얼마? 21이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3분의 16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5점 얼마인데 얘보다 오른쪽에서 지금 만나는 거니까 얘는 3보다 큰 마이너스는 안 되죠. 그래서 수능적으로 b 값이 3 플러스 루트 2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 더하기 3, 5 더하기 8, 3분의 8, 3분의 24 더하면 3분의 40 더하기 루트 21이 5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을 동반하는 이렇게 새로운 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들은 차분하게 먼저 이 문제가 요하는 요건들의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저 Q점들을 이동해 가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Q점을 찾은 다음에 GT라는 함수를 찾으면 되죠. 근데 주의할 게 자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할 때 여기는 안 만나요. 이쪽은. 왜냐면 얘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근데 얘보다 이렇게 작아지는 녀석들은 무조건 3개를 만난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야. 이렇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 접선보다 얘 접선의 오른쪽에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보다 조금 작은 데서는 이렇게 그리면 이게 2개를 통과해요. 항상. 너네들이 이렇게 2차 함수를 보면 되게 쉬워.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하나 만나지만 내가 얘보다 조금 큰 값이나 작은 값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2개 만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하게 그렸을 때 여기는 접선이 되고 얘보다 조금 작을 때는 2개, 얘보다 조금 커진 데서 접선을 보면 2개 이렇게 된다. 같은 원리예요. 이런 거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해놓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다. 자꾸 이런 걸 해보시면 충분히 생각보다 나중에 점점 해보면서 실력이 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안 해보면 자꾸 안 풀어보고 이거 어렵네 하고 피하면 영원히 못 풀어요. 근데 한두 번 내가 똑같이 따라해보고 자꾸 해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눈에 좀 익어.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도 늘어나. 그리고 추론하는 것도 늘어나. 자꾸 해보시고 그 다음에 28번 보도록 할게요. 28번 보면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주머니 1부터 3n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3n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인 사건을 A, 3의 배수인 사건을 B라 하자. 두 사건의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두 n의 값을 합을 구하라. 이런 거는 이해력을 동반한 얘도 추론 관련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인 거야. 근데 이런 거 풀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n에다 1 집어넣으라 했죠.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1부터 1, 2, 3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짝수라 했어요. 그러면 PA는 뭐가 되는 겁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PB는 3의 배수니까 얘도 얼마예요? 3의 배수인 사건이니까 얘도 3분의 1이죠. 3밖에 없어요. 그때 독립인 사건을 만족시킨 PA 교 B가 PA 곱하기 PB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PA 교 B 즉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은 없으니까 얘가 빵이 되고 얘네들이 곱한다고 해서 같은 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n은 1일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n은 2일 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 이제 1, 2, 3, 4, 5, 6이 될 거고
A가 들어갈 확률 짝수 확률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PB 같은 경우는 3의 배수인 확률이니까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게 6분의 1인데 그때 A 곱이 얘도 6분의 1이 나오면 되죠? 그쵸? 그러면 6개 중에서 짝수면 3의 배수인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 되면서 아 2일 때는 성립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n이 3일 때를 갈 거예요. 그럼 1, 2, 3, 4, 5, 6, 7, 8, 9가 될 거고 A가 들어갈 확률은 뭐가 되냐면 9분의 2, 4, 6, 8, 4가 되겠죠. 9분의 4. 그리고 PB는요 9분의 3, 6, 9, 3이 돼서 얘는 3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27분의 4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9분의 1라고 표현했을 때 둘이 겹치는 거는 6 하나밖에 없어요. 6. 짝수이면 3이 있습니다. 그럼 9분의 1이란 말이야. 성립이 안 되죠. 아, n은 3일 때는 안 되네. 만약에 이제 n이 4일 때가 되면 얘는 혹시 짝수들은 다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쓰시면 되죠. n이 4일 때 보죠. 얘는 4일 때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될 거고 그때 당연히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는 반이 있으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B는 뭐가 되냐면 12개 중에 3에서는 하나, 둘, 셋, 4개 되면 3분의 1이 되죠. 얘네들이 곱하면 6분의 1이 될 거고 그때 얘가 12분의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경우는 하나, 2개가 될 거니까 12분의 2가 되면서 성립하네. 그럼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1부터 10까지 모든 n의 값을 합이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선생님은 여기까지 했지만 너네들은 6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는 할 필요가 없죠. 짝수형 규칙인지 알아볼 거 없는 거니까. 그래서 n은 6일 때만 해서 이게 성립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얘는 6이고 10이고 8 더하면 20에서 10 더하니까 30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30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28번은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문제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쫄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 한두 번 푸는 게 아니야. 자, 여기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갈게요. 29번. 29번을 보시면 자 1, 2, 3, 4, 5, 6의 숫자가 한 면에만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고 숫자가 적혀있는 면을 앞면, 적혀있지 않은 면을 뒷면이라 할 때 그림과 같이 1, 2, 3, 4의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는 앞면, 5, 6의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는 뒷면이 보이게 놓여있다. 이 6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택하여 한 번 뒤집는 시행을 반복한다. 그래서 6장의 카드가 모두 앞면이거나 모두 뒷면의 사건을 A라 하자. 이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4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분의 Q이다 해서 P 플러스 Q 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 2, 3, 4, 뒷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 그냥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할 때 내가 하나를 뒤집을 건데 앞면에 있는 녀석 이 부분을 하나를 먼저 뒤집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뒤집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은 2개로 나눠야 되겠네. 첫 번째로 내가 뭐 할 때? 앞면을 하나 뒤집을 때. 그 다음에 뒷면을 하나 뒤집을 때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앞면을 하나 뒤집는다고 할 때 확률은 당연히 6분의 4인 3분의 2가 될 거고 뒷면을 뒤집는 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했어? 그러면서 앞면을 하나 뒤집었어. 그러면 하나를 내가 저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1, 2, 3, 4, 5, 6이 이렇게 뒤집어 있다고 생각해. 그쵸? 그러면 앞면이 3개고 뒷면이 3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얘네들 3개를 다 뒤집는 경우가 있고 뒷면을 다 3개를 뒤집으면 모두 앞면이나 모두 뒷면이 되지. 근데 이 앞면을 뒤집는 경우나 뒷면을 뒤집는 경우의 입장 차이는 똑같으니까 그냥 2를 곱할게요. 그래갖고 나는 앞면을 뒤집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6개 중에 3개를 하나 뒤집겠죠? 그래서 얘를 뒤집었어. 그럼 이제 6개 중에서 몇 개 뒤집으면 됩니까? 2개 뒤집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6개 중에 하나 뒤집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지워주면 밑에는 27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이제는 뒷면으로 갈 거야. 뒷면. 자, 뒷면을 뒤집어 놓으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뒷면을 뒤집어 놓으면 상황이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그래서 5를 뒤집었대요. 이렇게 5를. 6만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횟수가 몇 번 남아? 이제 3번 남았잖아. 그럼 3번을 남았을 때 앞면을 내가 뒤집어서는 분명히 앞면을 3개를 뒤집어서 뒷면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앞면을 내가 만약에 한 번 뒤집었어. 한 번. 그럼 앞면은 이제 내가 뒤집은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분류를. 한 번 뒤집으면 얘가 뒷면이 되고 뒷면 2개를 뒤집으면 되네. 이제 앞면을 갖다 몇 번 뒤집었어? 2번 뒤집었어. 그럼 이렇게 2번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몇 번 남아 이제? 한 번 남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아, 그럼 얘는 경우가 앞면을 하나 뒤집는 경우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서 하시면 되죠. 그럼 맨 처음에 앞면을 하나 뒤집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곱하기 6분의 5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뒤집었어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 뒷면 2개를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뒷면 2개는 6개 중에 2개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를 뒤집으면 얘가 됐고 나머지는 얘 하나만 뒤집으면 되니까 6분의 1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밑에는 9, 6에 54 54 곱하기 6 하면 6, 4, 24 324분의 5가 됐고, 미친놈 아닙니까? 224가 아니야? 6, 4, 20 324 맞구나.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요? 위아래로 17? 얼마 곱해야 되냐? 왜 계산이 안 되냐? 324를 27로 나눠봅시다. 1, 27, 12. 12를 곱하면 되네요. 플러스 324분의 12 이렇게 해서 324분의 얼마? 17이다 해놓고 약분이 안 될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P 더하기 Q 해주시면 341이 답이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29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얘를 뒤집을 거냐 얘를 뒤집을 거냐 판단하시면서 경우를 분류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쉬워요.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돼요. 확률이 4점짜리 나오면은 꿀입니다. 꿀. 자꾸 이렇게 분류하시면서 하나씩 체결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볼 건데, 자 30번이나 21번이나 어쩌면 패턴이 비슷해요.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주어지고 막 t값이 달라짐에 따라 그 녀석의 함수 값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f알파가 0이다. 자, f알파가 0이야. 3차 함수로 했어. 그리고 나는 뭐라 그랬냐면 얘는 함수 fx를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출발할 때 내가 세팅을 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ax 3승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 즉 홀수 차성으로 이루어지는 함수다라고 세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내가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fx를 구하는 거면 저렇게 세팅을 해놓고 좀 더 편하게 구하려면 a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럴까요?
자, F알파가 0이면 얘는 X절편이 알파인 점이 있어. 근데 원점 대칭이니까 분명 얘가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X절편이 0,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3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세팅해도 된다.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고.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짐을 알 수 있어. fx의 그래프는 내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마이너스 알파, 0,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 실수 t에 대한 함수 gx. 자, gx가 주어졌는데 gx가 정적분으로 주어졌습니다.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자, 중요한 건 요 x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나는 거야. 그때 fs ds 라 하고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면 뭐라 그랬습니까? 점의 개수. 점의 개수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ht라고 했다. 그러면 함수 y는 gx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 할 때 ht의 치역에 묻어넣어서, 자, 이거의 치역. 그럼 이 함수값들의 원소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원소의 합을 s라 하고, 그 다음에 t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를 m. 결국은 ht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 한다고? ht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근데 ht를 지금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는 함수 y는 gx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x축이니까 gx는 0을 만족시키는 교점의 개수, 즉 gx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gx는 0을 만족시키는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그때 뭐에 따라서? t값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뭐 한다고? t값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에 관한 함수라고? t에 관한 함수. 그러면 t는 여기 들어있잖아. 그럼 얘가 달라짐에 따라 이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때 gx가 0이 되는 녀석은 결국 요 값이 빵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야. 요 값이 빵. 그쵸? 근데 이 표현, 지금 요 표현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얘는 뭡니까? t부터 x까지의 정적분이야.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정적분의 의미를 알고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얘가 물어보는 건 뭐라고? 정적분의 의미를 알고 있어? 이런 얘기야. 자, 정적분의 의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거야. 뭐 한다고?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자, fx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요 면적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야. 그때 fx가 가리키는 건 여기 x일 때 요 함수가 요 길이를 가리키는 거고, d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굉장히 작은 미소, 요 밑변, 여기를 굉장히 작은 거를 dx라고 넣었을 때 얘 곱하기 얘기를 한다는 건 이렇게 어떤 직사각형을 가리키는 거야. 그거를 a부터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뭐한다? 더해간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그때 fx가 양수고 dx는 항상 거리니까 양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들의 녀석은 다 양수가 될 거고, 만약에 fx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똑같은 경우에서 얘가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니까 곱한 건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인데 음수인 면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잘 봐. 자, t부터 x까지 요 함수 값이 0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뭐일 때, 위 구간과 아래 구간이 만약에 t 값으로 똑같으면 뭐가 됩니까? 똑같으면 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윗끝 아래끝 구간이. 그리고 t부터 x까지 면적이 음수인 면적과 양수인 면적, 즉 t가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x가 여기가 되면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 녀석의 면적은 양수고 이 녀석의 면적은 음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야. gx는 0을 구하는 건데 gx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 즉 그게 교점의 개수 ht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맞죠? 자, 이 내용 이제 인지했으면 이제 저 녀석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면적의 합이 빵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를 만약에 내가 요 면적을 S라고 넣으면 여기도 면적이 S야. 그리고 요렇게 출발했을 때 여기를 내가 만약에 B라고 놨을 때 여기 면적을 내가 만약에 T라고 놓으면 얘 대칭인 마이너스 B일 때 요 면적도 면적량은 T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이 T값이 달라짐에 따라 분명히 이 함수의 개수는 달라진다 그랬어. 그러면 T가 마이너스 B보다 뭐야? 왼쪽에 있을 때. 그쵸? T가 뭐라고? 우리 HT를 구하는 거야. 이 식을 만족시키는 T값의 개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교점의 개수 맞나?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네.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GX는 0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T가 달라짐에 따라 얘 만족시키는 X 값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X좌표의 개수. 그래서 T가 만약에 저 마이너스 B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봐봐. T가 여기 있어. 그럼 T부터 X까지인데 만약에 T가 여기 있는데 X값도 만약에 이게 T예요. 그럼 이렇게 GT가 되면 T부터 T까지니까 빵을 만족시키네? 그럼 한 개가 나오죠. 여기서 한 개 나오지. 그쵸? 자,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지금 요 면적량과 미안합니다. 여기 S라고 다 이 면적량이 똑같은 값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요 양과 요 양이 같은 거, 요 양과 요 양이 같은 거.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때를 만족시키는 B점이 있다고 합시다. 모르죠, 이 값이 뭔지는. 계산을 해봐야지 아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의 값을 갖다가 내가 만약 여기서 더할 때 여기까지 더하면 음수값이 만족이 되잖아. 여기가 더 넓으니까. 그러니까 T가 여기부터 출발할 때는 내가 여기까지 더해주면 이 양과 이 양이 똑같은가 빵이 되지만 여기서부터 만약에 출발했을 때 X를 만약에 여기 0이라고 잡으면 이 마이너스가 더 많기 때문에 절대로 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T가 여기를 세팅할 때는 무조건 T가 여기, X가 여기인 점. 즉 여기를 내가 만약 K라고 마이너스 K라고 하면 X가 K일 때까지 더하면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여기 남은 부분과 여기 남은 부분이 합쳐서 지워지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이 B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는 두 개가 되는 거야. 하나는 뭐? 이 T좌표가 똑같은 점. 하나는 얘랑 모인 거 대칭인 녀석.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T가 어디까지? T가 마이너스 B일 때까지 해볼게. T가 마이너스 B. 자, T가 마이너스 B일 때는 T가 이제 여기 있는 거야. 그쵸? 그때 요 면적,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B가 마이너스 B일 때 얘도 X가 마이너스 B면 구간이 똑같으니까 빵이 되지. 그래서 하나 나올 거야. 즉 X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면적량이 얘가 똑같으니까 이번엔 X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까지 더하면 이 값과 이 값을 갖다가 면적을 합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모일 때 0일 때도 빵이 되죠. 그러면 한 개, 두 개고 그 다음에 얘랑 하나 모일 때 대칭 경우 X가 B일 때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량 계산을 하면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빵이 되죠. 그러니까 몇 개 나와? 3개가 나와요. 3개. 이해하셨습니까? 몇 개 나온다고? 3개. 그 다음에 이제 T가 모인 경우, B보다 뭐한 경우, 마이너스 B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엔 다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쵸? 그럼 여기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 면적량과 똑같은 여기 면적 요 정도 더했을 때까지 빵 되는 거 있을 거야.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 하나, 여기 있는 녀석 하나. 그쵸? 그러면 다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 어디 면적 요 정도 똑같은 녀석 하나 있겠죠? 그럼 3개. 그 다음에 얘랑 모인 녀석
대칭인 녀석이 여기 어딘가에 또 존재하는 거 4개. 그래서 마이너스 b보다 클 때는 몇 개? 4개가 나온다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점이 올 때까지. 즉 마이너스 알파점이 오기 전까지는 4개가 나오는 거야. gx 빵을 만족시키는 x좌표. 근데 이제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알파일 때는, t가 마이너스 알파일 때는, 자 여기일 때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면적 계산할 때 얘랑 똑같은 x좌표 마이너스 알파일 때 얘도 x가 마이너스 알파면 빵이 되죠. 한 개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면적으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더하면 뭐가 돼요? 빵이 되니까 2개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여기 뒤부터는 계속 플러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알파일 때는 또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t가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 0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번엔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고 0 사이에 있을 때, 자 여기 어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x가. 그쵸? 그러면 요 녀석과 똑같은 녀석의 좌표일 때, x좌표가 여기일 때, 똑같은 좌표일 때 하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은 여기점 어딘가에 있을 때 2개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면적과 똑같은 녀석이 여기 면적이 나올 때 이 경우 3개가 있겠지? 자 그럼 중요한 게 여기가 된다는 건 원점 대칭이니까 x가 이쪽으로 가도 돼.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야. 4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면적, 즉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도 되잖아. 어차피 위아래 구간 바꿀 때 마이너스 생겨도, 위아래 구간 바꿔서 마이너스 생겨도 어차피 둘이 더하는 값은 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4개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t가 이번에는 뭐일 때? 0일 때 생각해보죠. 0. 자 이번엔 여기서부터 면적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면적할 때 똑같은 x값이 0일 때 하나 있을 거고, 이 면적과 똑같은 여기일 때 하나 있을 거고, 얘랑 대칭이니까 이쪽에 있을 때 하나 있겠죠. 총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봐봐. 0과 알파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알파와 0 사이에 있을 때 똑같아요.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야. 얘는 4개이고, t가 알파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일 때 똑같으니까 2개일 거고요. t가 알파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때? b보다 작을 때는 얘랑 대칭일 거니까 4개가 똑같을 거고, t가 b일 때는 얘랑 대칭이니까 3개로 똑같을 거고, t가 b보다 클 때는 얘랑 대칭이니까 2개로 똑같을 거예요. 이쪽을 할 필요 없어. 원점 대칭이니까 상황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때 이 HT라는 치역은 2, 3, 4 이 3개밖에 없으니까 치역의 원소는 2, 3, 2, 4가 될 수 있고, 그때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2, 3, 4 즉 모든 원소의 합을 S라 했어. S는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불연속인 실수 K겠어. 자, 얘 불연속이죠. 하나, 둘, 그 다음에 0에서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불연속의 개수는 5가 돼서 얘네들이 더한 값은 14개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30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맨 처음에 뭐 한다고? 21번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 실전 모의고사 1회를 내신 선생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함수의 정의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fx가 원점 대칭이고 알파가 0이니까 알파 0 마이너스 알파는 x절편을 갖는 이런 함수가 될 거고, 그때 얘 정의가 gx라는 녀석이 t부터 x까지 fs, ds 즉 어떤 정적분을 계산하는 거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왔는데 뭐냐면 ht라는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y는 gx와 x축과의 교점이야. 그럼 y는 gx와 x축과의 교점은 gx는 0이겠죠? x축이 y는 0이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 그럼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뭐가 달라짐에 따라? t값이 달라짐에 따라 이 점의 개수,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얘가 가리키는 의미인데, 얘가 가리키는 의미가 뭐라고?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이고, t부터 x까지 어떤 면적을 가리키는 건데,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다 보니까 음수값과 양수값이 있을 때 면적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면적 계산할 때 보면 요 양과 요 양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쪽 면에서 얘랑 똑같은 녀석의 영역을 가진 면적을 가리킨 녀석을 내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 값이나. 모르잖아. 저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교점의 x좌표, t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어떤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치역의 원소를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부연속이 되는 개수만 구하랬으니까 이 좌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그냥 미지수로 쓴 거야. 일일이 저걸 언제 다 써?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t를 막 이동해 가면서 얘가 빵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위끝과 아래값이 같을 때 경우랑 그 다음에 얘부터 여기까지 면적,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할 때 얘는 플러스 s고 얘는 마이너스 s인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킨 정적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쯤 따라해서 풀어보고 자꾸 해석을 하면서 풀어봐야지만 꼭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4번, 5번 지금은 분명히 이걸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한 번, 2번, 3번, 4번, 5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 내가 애워서라도 계속 풀다 보면 생겨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 관점, 시야 이런 것들이 눈이 뜹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는 똑같이 따라하면서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1에는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2에서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